신명기 1장 24절과 25절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이켜 산지에 올라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그곳을 정탐하고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아멘. 정탐꾼의 파송이 결정되고 12명의 정탐꾼이 매 지파에 한 명씩 선발되어 가나안 땅으로 파송되었습니다.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였습니다. 그리고 에스골 골짜기에서 포도를 따서 막대기에 꿰어 메고 석류와 무화과도 따서 돌아왔습니다. 민수기 13장 27절에 의하면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의 과실을 모세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맨 먼저 보고한 것이 가나안 땅의 과실에 관한 보고였던 것입니다. 본문에 의하면 민수기의 보고 내용과 똑같이 나오는데 다만 표현이 다릅니다. 본문의 표현은 이렇게 나오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라고 보고한 것으로 나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오늘 저는 방금 말씀드린 이 두 구절을 비교하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살펴보았듯이 민수기와 신명기의 보고 내용은 둘 다 같은데 가나안 땅의 과실에 대해서 보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첫 번째 보고였던 것이죠. 하지만 그 표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다르게 표현된 것은 대화하는 대상이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민수기는 현장 상황이죠. 그러니까 민수기의 내용은 지금 막 12정탐꾼이 탐지를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나서 마치고 와서 모세에게 그 땅의 어떠함을 과실의 풍성함으로 보고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장감이 있겠죠. 그리고 실제 있었던 이야기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 민수기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신명기의 상황은 거의 40년이 지난 이야기입니다. 그러기에 현장 상황이 떨어지죠. 그리고 이 신명기의 내용은 현장을 재현하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더군다나 현장에 있었던 1세대들은 다 죽은 상태요. 남은 것은 출애굽 2세대들이 뿐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신명기에서 모세는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상황이기에 좀 다른 표현을 사용하게 된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 1세대들의 잘못을 2세대가 딛고 일어서야 하기 때문에 2세대들을 교훈하고 계도하는 방향으로 설교를 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이야기를 현재에 적용하기 위해서 재해석하는 과정을 거쳐서 설교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민수기에 나온 보고의 내용을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민수기에서의 가나안 땅의 보고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라는 보고였습니다. 민수기에서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정탐을 간 것으로 나오지만 보고를 하는 내용을 보면 당신이 우리를 보냈다고 하며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죠. 모세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정탐꾼을 보낸 것으로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볼 때에 신명기와 매치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백성들의 정탐꾼 보내자는 이야기를 좋게 여기며 파송한 것으로 나오는데 민수기가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민수기에서는 지도자인 모세가 정탐을 보낸 결과가 그 결과가 좋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민수기에 의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젖이라는 것은 그 땅이 목축하기에 아주 좋은 땅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젖이 흘러 넘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저지 흘러넘치는 땅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땅은 없습니다. 이건 과장법이죠. 사실 이건 그 땅에 양과 염소 또 소를 방목하기에 아주 좋은 환경임을 저지 흐르는 땅으로 보고한 것입니다. 또한 꿀이 흐른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꿀이 흐르는 땅이 있을까요? 꿀이 흘러봤자 발자국으로 몇 발자국이나 흐르겠습니까? 꿀이 비같이 쏟아진다면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늘에서 비같이 꿀이 흘러내리는 일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많은 꿀을 모으는 일이란 또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꿀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로 과장적인 비유입니다. 곧 꿀이 흐른다는 것은 벌꿀 같은 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실나무를 비유한 것이죠. 과실에도 꿀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에는 여러 가지 과실들이 많이 자랍니다. 특히 석류, 무화과, 감람 열매, 포도 등 여름 과실이 아주 많이 자랍니다. 실제로 정탐꾼들이 가져온 수확물이 이런 과실, 여름 과실이었습니다. 정탐꾼들은 포도를 따서 나무에 깨어 메고 왔고 또 무화과와 석류를 따서 가져왔었는데 이것들을 가리켜 꿀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것은 진짜로 젖이 흐르고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풍성함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죠. 다시 말해서 목축업과 과일 농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땅임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소개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젖과 꿀이 흐른다고 보고한 주인공들은 출애굽 1세대에 속한 정탐꾼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출애굽 1세대들이라는 것은 출애굽 1세대들도 그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성한 땅인가를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신명기에 나오는 정탐 보고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에 의하면 정탐꾼들은 신명기에서 이렇게 보고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이것이 신명기에 나오는 정탐 보고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모세 대신에 나오는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 이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름 석자 쓰기도 아주 두려워했던 바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보고자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았다고 보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출애굽 2세들에게 설교하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꺼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엔 40여 년 전에 정탐꾼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이라는 말을 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지금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이 40년이 지난 시점이죠. 40년이 지난 시점에 있어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런 가운데 출애굽 2세대들에게 설교하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셨다고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너희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출애굽 2세대들이 우리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설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이라고 분명히 그 주신 분 그 이름을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튼 모세의 설교대로 하면 가나안 땅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고 보고자들이 보고조차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이 어떤 땅이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까? 보고자들은 말하길 그 땅이 좋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은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다는 믿음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아니, 이건 어쩌보면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믿지 못할 상황에도 불구하고 마음을 열어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현실이 좋은 땅인데 무슨 믿음입니까? 이건 그냥 믿음 없는 출애굽 1세대들도 그 땅이 좋다고 인정한 사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땅은 좋은 땅임을 그냥 수렴하는 것이지 믿음과는 상관이 없죠.
정말 그렇습니다.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이 좋지 않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그 땅의 과일나무를 보면서 그 땅이 정말 좋음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자신들이 모세에게 보고했던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신들이 목축업의 후손들로서 목축 환경이 좋음을 그 땅에서 확인하고 돌아온 것입니다. 그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면서 그 땅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모세에게 자신 있게 그 땅에 대해서 소개한 것입니다. 그 땅이 좋더라. 한마디로 그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땅이 좋더라. 다시 조금 더 어감을 바꿔서 그 땅은 좋습니다. 한 번 더 해야겠습니다. 정말 좋습니다. 예, 정말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땅은 정말 좋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 바랍니다. 아니,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수렴하는 것이죠. 여기서 그 땅에 관한 것은 두 개의 장소로 적용할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장소가 다 그 땅이 좋더라 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째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가나안 땅을 천국에 비유하곤 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정탐 가볼 수 없는 땅이지만 성경을 통해서 정탐을 해보게 되면 그 땅이 좋더라 라고 자연스럽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과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땅의 좋음을 성경을 통해서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갈 천국이 좋은 곳임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갈 그 천국은 정말 좋은 곳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좋은 곳이죠. 우리가 죽으면 바로 그 땅, 좋은 땅에 갈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천국은 그보다 더 좋은 환경, 성도들이 살기 아주 적합한 환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천국을 여러분께서 좋은 땅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땅이 좋더라라고 생각해야 할 곳은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마음의 땅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길 이 땅을 혹 광야에 비유하곤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 땅의 상황이 광야 같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혹독한 일인지 모릅니다. 광야의 상황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광야는 일어서면 사막밖에 보이지 않죠. 나무들도 별로 없고 뜨거운 바람만 불어대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사막에 바람이라도 불어대면 모래바람에 호흡하기도 곤란하고 사막에서 부는 바람이란 시원한 바람도 아닙니다. 아주 뜨거운 바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호흡이 곤란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람이 불 때에 먼지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채기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먼지를 완전히 또 뒤집어 씌는 상황에서 어찌 좋은 환경이 되겠습니까? 좋지 못합니다. 메마른 대지에 무엇이 자랄 수 있겠으며 어디를 파야 우물이 솟아날지도 알 수 없는 곳입니다. 그곳은 과일을 기대하기 힘들고 더군다나 풀이 자라지 않기 때문에 목축 환경도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광야에 거한다고 생각하면 그만큼 힘든 상황에 연속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에 거한다고 생각하면 혹독할 뿐만 아니라 정말 끔찍한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끔찍하죠. 광야는 끔찍한 곳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런 끔찍한 곳에서도 좋은 땅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해주신 것을 생각하면 그 말씀이 그냥 지나가는 소리로 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씨 뿌리는 비유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좋은 땅에 관한 것이죠. 좋은 땅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얻는다고 말씀해 주신 부분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좋은 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어떤 생각을 가지는가에 따라서 크게 다른데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그 굳은 길, 가시밭길, 돌짝밭길이 모두 다 옥토로 변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그래서 이 또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내 마음에 정탐꾼을 보내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 심겨질 장소가 있음을 발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옥토를 발견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결실의 땅, 좋은 땅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신명기 말씀에서 정탐꾼들은 그 땅의 열매를 에스골 골짜기에서 가져온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에스골은 포도송이라는 뜻을 담고 있는 곳인데 이 뜻과 같이 그곳은 정말로 포도의 주산지입니다. 아주 좋은 포도가 그곳에서 생산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골은 가나안 땅을 대표하는 곳으로 말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에스골만 좋은 땅이라면 나머지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에스골만을 지칭한 것이라고 하면 이것은 전반적인 가나안 땅에 대한 대답은 아닌 것이죠. 그러므로 에스골은 가나안 땅의 상태를 가리키는 대표적인 장소로 소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가나안을 대표하는 곳으로 좋은 땅으로 에스골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보고자들은 그 땅이 좋더라라고 보고했는데 좋더라라는 이 말은 토바, 히브리어로 토바입니다. 토바이고 토부, 좋다라는 뜻의 여성형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땅을 뜻하는 아레츠에 좋다라는 여성형 토바를 사용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풍성함, 정말로 그 땅이 풍성하다라는 설명을 해주려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도 모세와 같이 여러분께 가나안 정탐꾼들의 보고를 제 해석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모세가 토바 하레츠, 좋더라 그 땅이라고 설교했듯이 저도 그 땅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좋은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둘째는 우리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우리의 삶은 광야일지 모르나, 그래서 적과 꿀을 얻지 못할 땅일지 모르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진 곳이기에 좋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의 땅을 잘 가꾸기만 하면 여러분은 결실을 얻는 옥토가 될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이 하늘나라와 마음밭이 좋은 땅임을 알고 그 좋은 땅을 소망하며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애쓸 수 있고 또 가꿀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